만약에 조건이 더 하나가 추가돼요. 아이템이 사과이면,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갖다 넣으면 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군TV는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일반 상식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이번 시간엔 상황별 조건에 맞는 합계계수 계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표에서 총금액 합계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제열 부분에다가 등호를 입력을 하고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한 다음에 요 내용 끝부분에다가 sumups를 이용을 해서 요 범위를 지정을 한 다음에 엔터를 해서 요 값을 불러오죠. 총 금액 합계를. 자, 또 다른 방법으로 sum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자, sum sum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수량 부분 범위 지정 곱하기 기호를 넣은 다음에 요 단가 부분 있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이렇게도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열을 필요로 하지 않고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sum product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SUMP를 둔 다음에 탭키 눌러주면 나오겠죠. 자, 여기에 수량 부분, 콤마, 단가 부분, 엔터. 자, 이렇게 해서 총 금액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합계를 구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먼저 설명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조건에 맞는 합계 계수 계산. 자, sumifs를 이용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분류가 과일류이면서 아이템이 사과인 것의 총 금액, 요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비교를 할 거예요. sumifs를 불러옵니다. sumifs를 불러와서 첫 번째가 이제 계산 범위가 되니까 제열이 되겠고요. 이제 조건 범위 첫 번째겠죠. F열이 되고 첫 번째가 과일류입니다. 과일류. 자,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여기 아이템 필드가 되겠고 요 부분에 콤마를 한 다음에 사과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27만 5천 원이네요. 요 두 개 27만 5천 원. 제대로 된 값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sum product로 똑같은 결과값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을 하고요. SUMP 탭키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가로를 하나 더 넣어줄게요. 자, 요 범위가 되겠죠? 요 범위가 쌍따옴표 해준 다음에 과일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가로를 닫아줍니다. 그리고 곱하기로 연결을 해줄게요. 자, 이제 두 번째가 이 부분이 되겠죠. 아이템. 이 부분이 사과일 경우에 가로 닫아주고 곱하기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죠. 금액. 이 금액 부분. 자, 이 금액 부분도 가로를 이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um product에 가로 닫아주고 엔터. 똑같은 결과값을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뭐냐면요. 지금 보면은 저희는 J열, 그 다음에 F열, G열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sum product 같은 경우에는 F4에서 12, G4에서 G12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당연히 이 계산 범위도 J4에서 J12죠.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만약에 sumifs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범위를 지정을 해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엔터. 샵 밸류 오류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필드명 때문이죠. 필드명.
그래서 이 필드명을 만약에 지워주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그만큼 무거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썸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계속 추가되는 상황에서는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자, 개수를 계산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ount ifs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count ifs를 불러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범위 아예 FR을 지정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서 과일류가 몇 개냐? 자, 3이라는 숫자를 가져오죠. 3개이기 때문에. 과일류이면서 만약 여기다 내용을 추가를 할 수도 있죠. 과일류이면서 사과인 거. 예를 들어서 과일류이면서 사과인 거는 몇 개냐? 자, 과일류면서 사과인 거. 그래서 2라는 숫자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sum product로 표현이 가능하죠. 결과값을 똑같이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sum product를 불러온 다음에 첫 번째 이제 조건이 되겠죠. 자, 조건을 만들 때는 이렇게 괄호를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등호를 입력한 다음에 과일류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바로 가로를 닫아준다. 0이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배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뒷부분에 있죠. 이 뒷부분에다가 곱하기 1을 입력을 해주게 되면 3이라는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일 조건일 때는 이렇게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조건이 더 하나가 추가돼요. 아이템이 사과이면, 자,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갖다 넣으면 1을 입력하지 않아도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별 조건에 맞는 합계 개수 계산을 SUMIFS, COUNTIFS, SUMPRODUCT를 비교를 해서 해봤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아무래도 계속해서 데이터가 추가된다고 하면 SUMIFS와 COUNTIFS가 좀 더 유용할 겁니다. 그 내용 때문에 실무에서 이 COUNTIFS하고 SUMIFS를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SUMPRODUCT를 활용해서도 복잡한 수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첩 이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SUMPRODUCT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내용도 알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상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